요즘 공공도서관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사람들이 바로 5060대예요. 예전 같으면 조용히 책만 읽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한쪽에서는 노후 준비, 은퇴 후 생활비, 재테크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책 사이를 오가며 커피를 들고 진지하게 얘기 나누는 그 모습 보면 그냥 웃고 지나칠 수만은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닥뜨릴 현실이니까요. 적정 노후 생활비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딱딱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건 내가 은퇴 후에도 최소한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현실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이번 글에서는 도서관에서 만난 5060대 분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은퇴 준비와 노후 생활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현실적 조언도 곁들여 보려고 합니다. 본문 1.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비 현실은 이렇다. 제가 만난 김영수 58씨는 직장 생활 30년 차였어요. 퇴직을 3년 앞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매달 집세 내고 식비 쓰고 공과금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생활비만 200만 원은 있어야 마음이 좀 놓이는데 사실 그거 마련하려면 아직 멀었죠. 김 씨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건 뭘까요? 은퇴 후 생활비는 단순히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공공도서관에서 만난 5060세대들 대부분은 월 200만 250만 원 정도가 적정 생활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이 금액을 채우기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부터 생활비 구조를 파악하고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에요. 매달 들어오는 수익과 지출을 꼼꼼히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방법을 찾는 거죠. 2. 사례 1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한 재무 설계. 다음은 박정희 56씨 사례예요. 박 씨는 1년 전 직장을 정리하고 도서관에서 재무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늦었나 싶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연금만 믿고 있다간 나중에 진짜 큰일 나겠더라고요. 박 씨는 월급의 일부를 펀드와 적금으로 나누어 투자하고 생활비도 미리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부담스럽지만 1년 만에 재정 상태가 훨씬 안정됐다고 합니다. 핵심은 조금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은퇴 준비는 마라톤과 같아서 출발이 늦더라도 꾸준히 달리면 충분히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3. 사례 2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원 만들기. 또 다른 사례는 이순자육 10씨예요. 그녀는 은퇴 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공예품을 팔거나 글을 쓰거나 소규모 강의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처음엔 그냥 취미였는데 이제 월 3,04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적지 않은 돈이죠. 덕분에 은퇴 생활이 훨씬 안정됐어요.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주 수입 외에 작은 수익원을 만들어 리스크를 분산했다는 것이에요. 은퇴 후에도 돈 들어오는 길을 여러 개 만들어두면 마음의 여유가 커집니다. 물론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생활비를 보조하는 수준이면 충분해요. 4. 사례 3 생활 패턴 조정으로 비용 절감하기. 마지막으로 김현철 62씨는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은퇴 준비를 했어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니 생각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외식 줄이고 건강보험 통신비 꼼꼼히 비교하고 불필요한 지출 줄이니까 50만 원 정도 여유가 생겼어요. 이처럼 지출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적정 생활비를 맞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죠. 누구나 큰 돈을 버는 것보다 먼저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5. 적정 노후 생활비 어떻게 계산할까? 공감이 가는 사례들을 보면 결국 핵심은 두 가지예요. 현재 생활비 분석 매달 필수 생활비와 선택적 지출을 구분해 보세요. 필요 자금 산출 은퇴 후 몇 년간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고 연금저축 투자 등으로 부족분을 채워보세요. 예를 들어 월 생활비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연 2,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1,500만 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면 나머지 900만 원을 저축 투자 혹은 부업으로 준비하면 되는 시기예요.
6. 결론 및 조언. 결국 5060세대가 공공도서관에서 나눈 이야기는 은퇴 준비 미리미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평범한 진리이지만 실천은 쉽지 않다는 현실을 담고 있어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재무 설계를 시작하세요.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어 수입 구조를 다양화하세요.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조정해서 생활비 여유를 확보하세요. 은퇴 후 삶을 걱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막연히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와 계획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에요. 김영수 씨, 박정희 씨, 이순자 씨, 김현철 씨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노후 준비는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글에서는 5060대의 은퇴 준비와 적정 생활비를 중심으로 사례와 현실적인 조언을 다뤘어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내용은 은퇴 후 생활비 계획을 더 구체화하고 재무적 건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즉,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노후 재정 계획, 투자 전략, 건강관리, 사회적 활동과 심리적 안정까지 연결하면 글의 설득력과 정보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아래와 같이 이어서 쓸 수 있어요. 7. 과학적 접근으로 보는 노후 생활비와 재정 안정. 은퇴 준비를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과학적 통계적 접근을 하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과 금융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한국 5060대 은퇴자 중 월 생활비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가구가 60% 이상입니다. 이는 단순 추정이 아니라 실제 소비 패턴과 건강, 교육, 주거비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결과예요. 7-1.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변화.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에요. 예를 들어 현재 월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물가가 연평균 3%씩 상승한다면 10년 후에는 약 269만 원이 필요합니다. 계산 200 1 0.03 10 269 210.03 10 269. 즉, 은퇴 준비는 단순히 지금의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 전략이 필요합니다. 7-2. 투자와 자산 배분. 재무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분산 투자와 자산 배분을 추천합니다. 주식 장기적으로 평균 57% 수익, 채권 안정적 수익, 변동성 낮음, 현금성 자산 생활비 대비 최소 6개월치 확보. 이런 배분 전략은 연금저축투자 조합으로 은퇴 생활비의 안정성을 높이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단,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3. 건강과 생활비의 상관관계. 재정 계획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이는 곧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약 300만 원 이상.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검진은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 즉, 건강관리도 은퇴 후 생활비 안정의 과학적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7-4. 사회적 활동과 심리적 안정. 은퇴 후 심리적 안정도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은퇴자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공공도서관,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참여 등은 소득과 무관하게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 심리적 안정은 의료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줄이는 간접적 재정 안정 효과로 연결. 8. 구체적 실천 전략. 위 논리를 종합하면 은퇴 후 적정 생활비를 확보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출 분석과 미래 생활비 시뮬레이션 통계 기반 계산과 인플레이션 반영. 분산 투자와 자산 배분 연금, 저축, 주식 채권 조합. 건강관리와 의료비 절감 운동, 식습관, 정기 검진. 사회적 참여와 심리적 안정 동호회, 봉사, 공공 프로그램 활용. 부업 수익원 확보 생활비 보조 목적, 리스크 분산.
이 전략들은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니라 과학적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노후 생활 안정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